예, 안녕하세요. 무수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오늘 뭐 신문에도 많이 발표가 됐지만 탄소세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탄소 국경세라고도 하죠. 확대된 의미에서.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탄소세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탄소세라는 것은 예,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일반적으로 주범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메탄도 있고요. 아산화질소도 있고 뭐 수소, 불화탄소 등등 이렇게 지구 온난화, 그죠? 온실가스를 막 배출시키는 그런 뭐 작용을 하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정책에서 어, 각 나라마다 어떠한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세를 유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에 대한 사용량을 정해서 그 탄소 사용량이 초과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금 성격으로 부과를 하겠다. 예, 바로 이와 같은 논리로 탄소세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에서 싸울 때 말이죠. 항상 바이든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게 항상 상대적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석탄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 예, 바이든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 지구 온난화를 막는 그죠? 탄소세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친환경 정책을 펼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이 이제는 미국의 대선에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뭐 신문에도 말이죠. 예, 탄소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는 석유와 석탄이냐 아니면 태양광과 풍력광이냐 이렇게 이제 맞붙었던 거죠. 태양광과 풍력광은 당연히 뭡니까? 친환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이죠. 친환경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와 그쵸? 예, 석유와 석탄을 생산량을 늘리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잡았으니까. 자, 탄소세는 기업에도 이렇게 부과가 되지만 국가별로도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탄소세도 있고 탄소 국경세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대체적으로요. 뭐 각각 1위부터 뭐 다 고르자 이런 건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탄소를 배출하죠. 아무래도 제조 생산국이 뭐 집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 사우디 이런 순으로 이렇게 순위를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탄소를 배출할 때에는 이러한 탄소 국경세를 부과를 하겠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바탕으로 투자 활동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각종 자료에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태양광과 풍력광, 그죠?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래에는 앞으로는 철강 산업이라든지 또는 석유 화학이죠. 그리고 시멘트 이러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타격은 받을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을 제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련 업종은 조금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간다 또는 엄청난 기업의 존폐 위기를 지을 만큼 과도한 어떤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비용이 과하게 나가는 건 사실이겠죠. 자, 비용이 과하게 일단 일반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보다 많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은 비용이 과다 지출이 되는 것이고 이익의 포지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에 주가가 만 원까지는 상승을 해야 되는데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 포지션이 줄어들면 당연히 주가의 예상 상승 동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8, 9천 원까지 밖에 못 갈 것이고, 만약에 이 기업이 손실이 난다 그러면 손실의 폭은 더 어떻게 해요? 커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철광 산업이라든지 또는요
예,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 관련 업종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죠? 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그죠?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 한다고 해서 당장 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게 정착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부가가 일어날 때, 예,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하락을 하는 것이고 어떤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지 당장 오늘 얼마만큼 낸다. 뭐 당장 비용이 지금 과도하게 증가했다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가 관련 업종에 석유화학, 시멘트 또는 철강 산업 등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을 한다든지 너무 주저한다든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세와 관련돼 있는 우리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조금 비용이 과다하게 나갈 수 있는 종목은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탄소세라는 것은 결국은 그린 뉴딜입니다. 그죠? 예,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격탄을 날리는 게 바로 태양광 산업과, 예, 풍력광 산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풍력광과 관련돼 있는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풍력광.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풍력광과 관련돼 있는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모든 이 풍력광 기업을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풍력광 회사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풍력광 기업은 예전에 말이죠.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고 그 이전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 제가 그냥 대통령이란 말은 뺄게요. 자, 이러한 정권 시대를 가져오면서 문재인 현 정권에 들었으면서 그린 뉴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예, 친환경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벌써 기왕에 상승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예,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은 잠시 좀 접어두고요. 한두 개 정도 넣고 또 나머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우리가 유명세를 타지 않는 그런 풍력광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린 뉴딜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태양광과 풍력광입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전기차, 예,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이 태웅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웅. 예, 이 태웅이라는 기업은요, 풍력 발전이라든지 플랜트 산업, 그리고 조선업, 발전 산업 기계, 그죠? 이러한 소요 산업에 소요되는 단조 부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풍력과 관련되어 있는 단조 부품을 생산한다. 예. 그래서 자유형 단조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풍력광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요, 테마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태웅, 그죠? 큰 곰이다,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자, 이 해당 기업이, 예, 역시 보시는 화면과 같이, 그죠? 예, 풍력광 사업에서 코로나 때 하락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상승 구간을 가져오다가 지금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행보 구간을 가지고 있죠. 예, 행보 구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주가가 상승 흐름이 될지 하락 흐름이 될지, 그죠? 그것은 이건 풍력강 테마주라고 그러면 풍력강 테마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떠한 테마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태우의 주가는 상승 또는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말이죠.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은 이거는 흔히 보입니다.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중간중간에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자, 이러한 급등하는 구간이 왜 나오느냐? 왜 이러한 급등 구간이 나올까요? 그때그때마다 이 테마가 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태웅이라는 기업은 조선업 단조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아랍 지역으로부터 많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등의, 예, 조선업에서 잠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죠? 계약도 하고요.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태웅 기업도 나름대로 실적을 조금 향상시킬 수는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태웅이라는 기업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있다. 풍력강 테마와 그리고 조선업 관련 테마가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 분석에서 이 기업은 나름대로 재무 건전성은 조금 그렇게 뭐 좋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매출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서 대략 3천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3,700억을 기록했는데 판관비라든지 원가 부담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3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20년도 작년에는 1분기에는 손실을 기록하다가 2분기와 3분기에는 3, 4분기에는 이익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손실이 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반면 부채 비율은 현재까지는 100%가 되지 않는다. 대략 현재까지는 68점, 예, 3, 4분기 기준으로 1로 부채 비율은 아직까지 100%에는 육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죠. 자, 근데 어쨌든 작년 2, 4분기, 3, 4분기부터는 2, 4분기부터는 이익을 지금 실현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현재까지 손실을 기록했던 이 회사가 이제는 이익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익으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주가가 안정세를 가지고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요건에서 풍력강이라는 테마가 있고 또 조선업이라는 테마가 있다. 조선업이 이제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제는 풍력강을 기본적으로, 그죠? 그린 뉴딜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풍력강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태웅이라는 기업도 일단은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기본적 분석은 그렇게 가히 좋은 상태는 아니다.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선업 해양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예, BPS를 보셔야 됩니다. 이 BPS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업이라든지 조선해양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크레인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계장치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배를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해양업의 가장 큰 특징은 BPS가 크다는 겁니다. BPS가. 즉 말하자면 주당 순자산 가액이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격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까지는 3년 동안은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작년에 일시적으로 이익으로 돌아섰다. 향후 올해 2021년도에는 방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순풍이 불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풍력광, 그죠? 풍력광과 조선업이 함께한다. 예, 이렇게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불기 시작하면 충분히 상승 동력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그러면 만약에 부실해서 이 회사가 뭐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상장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건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걸 따질 때는 이렇게 부채 비율을 많이 따지거든요. 자, 근데 이 부채 비율이 100%도 아직 100% 근처에 따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게 5%, 6%대로 뭐 떨어지면 훨씬 더 좋겠지만 무차입 경영을 하면 좋겠지만 오랫동안 경기가 둔화되어 있던 이런 조선 해양업에서는 충분한 부채 비율이 높을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100%까지는 육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웅이라는 기업은 풍력광과 더불어서 조선해양업과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고 조선해양업은 작년에 많은 양을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등의 큰 회사가 많이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계속적으로 부품은 제공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태웅은 지금 현재보다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태웅이라는 기업을 한번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다음 태웅이라는 기업 다음에 자, 두 번째 한번 기업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우리가 보실 기업은 바로 예, 유니선이라는 회사입니다. 유니선. 자, 이 유니선이라는 회사가 지금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던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벌써 유니선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그냥 거쳐가는 정도였고
상승과 하락을 동반하면서 급격한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국면에 있는데, 자, 마찬가지 이 유니슨이라는 회사도요, 이 급등하는 구간이 나왔는데 이 급등하는 구간의 테마는 무엇이었느냐,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9월 초순경이나 8월 말경에도요,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대선들이 선거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되었죠. 자, 그리고 차후에 그래서 바이든이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관련 종목은 급등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즌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자, 그 뒤에 한 번 더 또 급등을 했는데, 확실히 이러한 급등을 한다는 것은 관련 테마에 강력하게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가 풍력광 회사인데 풍력광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주가는 변함이 없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또는 하락한다, 이럴 경우에는 테마성이 좀 얕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유니선이라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때그때마다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해당 기업은 풍력광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성이 짙다, 강하다, 즉 그런 관련 테마가 불면 상승 동력이 충분하게 쭉 뻗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테마성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유니선도 지금 현재는 조정을 지금 받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지선이 이 라인이라면 딱 지지선을 지금 밟고 있는데, 추가 동력이 한 번 더 말씀드린, 추가 동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추가 동력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겠고 우리나라에도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태양광과 풍력광이 대체 에너지죠, 그죠? 물론 수소라든지 다른 전기를 생산하는 어떠한 시설 장치가 있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광이 대체 에너지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유니선이라는 회사는 지지선을 붕괴를 했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 테마가 얼마만큼 강하게 불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탄소세의 부과 금액이 커질 것이고, 그죠? 탄소세의 부과 금액이 커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영향은 꾸준하게 받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테마성이 강하게 오느냐 아니면 약하게 오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1992년도에 교토의정서입니까? 그때 1990년도 당시에 이 탄소 배출권은 벌써 이야기가 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가장 먼저 이 탄소 배출권을 들고 나와서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1990년도였다면, 그때부터 대두가 됐다면 대략 20년이 넘은 기간인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효과가 현재까지는 미세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조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 합중국 대통령이 누가 되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미국이 만약에 소비가 줄어들면 전 세계의 경제는 엄청 휘청거려 버립니다. 예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 때 말이죠, 미국의 회사, 그죠? 리먼 사태라고 그러죠.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회사 하나의 문제점이 미국 전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융 위기를 조장을 했어요. 자, 근데 미국의 어떤 기업 투자은행이었죠. 그 은행이 투자은행 정권사죠, 그죠? 이 투자하는 이 회사가 한번 휘청거린다고 해서 미국의 전역의 금융에 굉장한 타격을 줬어요. 자, 근데 미국이 그런 타격을 받으니까 전 세계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폭락을 하는 겁니다. 폭락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합중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방법은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바이든이 당선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풍력광과 태양광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우리는 투자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래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너무나도 지금 등달아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죠? 현재도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정의 국면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저도 나름대로 조금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도한
경제는 정상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주가는 끊임없이 오른다. 이거는 정말 모순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조정 구간은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조정 구간이 끊임없이 조정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일정량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 조정이 끝난 후에 예, 바닥을 탄탄히 만들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기업도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지지선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꾸준하게 탄소세의 대두가 되니까 이 기업의 상승 동력은 미세하지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주로 풍력 발전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화시키는 거죠. 전기화시키는 그런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업종들이. 그래서 발전 단가 얼마만큼 우리가 그렇습니까? 풍력강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막 돌아요. 프로펠러가 막 돌아요. 풍차 모양을 하면서 계속 돕니다. 자, 그럼 이리 돌면서 발생하는 이 열 에너지를 어떻게 전기로 동력화시키느냐, 그걸 만드는 그런 발전 사업에 유니선이라는 회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강원도에 풍력발전단지 있고요. 영덕에 풍력발전단지, 예, 이런 데서 폭발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선이라는 회사가 자그마한 풍력광 어떤 시설이 아니라 큰 단지, 그죠? 공사를 할 때는 이 유니선이라는 회사가 발전 제품을 가지고요. 많이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적 분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 기본적 분석에서는 자, 이 회사도 앞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태웅이라는 회사와 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유니선이라는 회사는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은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영업손실과 당기순 손실을 동시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는 태웅이라는 회사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랫동안 2019년도에 발생했던 이 손실의 회복이 좀 더뎌요. 그리고 작년에도 2, 4분기, 3, 4분기에는 이렇게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재무 건전성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재무 건전성이. 그래서 부채 비율이 무려 214%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풍력광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종목들은 저희들도 물론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어떤 종목에 우리가 매수를 행할 것인지는 예,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좀 회의를 거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풍력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탄소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투자 종목을 지금 현재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유니선 같은 회사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좀 전에 예,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 건전성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유니선이라는 회사를 가져왔기는 했는데 이러한 상승을 기하는 테마성은 강하다.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유니선이라는 회사를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재무 건전성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예,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부채 비율이 좀 높은 반면에 수익성도 지금 현재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자,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충분히 테마성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지지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만 기본적 분석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서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계신 분은 한 번의 급등의 구간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올 것 같긴 해요. 반대로 우리가 지지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급등 구간이 나오면 일단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의 재무 건전성은 안 좋지만 앞으로 풍력광이라든지 이런 붐이 불어가지고 풍력광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 사업으로서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서 기능을 한다면 이 기업은
현재까지는 안 좋았던 그러한 재무 건전성이 좋게 바뀔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바뀌면 주가는 굉장히 급등을 하는 경우가 오긴 합니다. 근데 현재의 관점에서, 만약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조금 현재까지는 물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지만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보고 투자를 하시겠지만, 보수적인 측면, 아니야. 나는 보수적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야. 나는 안전해야 돼. 내 돈을 지키면서 나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나는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종목은 조금은 배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우리가 육안으로 이 기업이 매출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익이 나오고 이러한 국면을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채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가 지급이 된다, 이자가 많이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더 투자 판단을, 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격적으로 하겠다, 또는 나는 보수적으로 내 재산을 지키면서 나는 투자를 하겠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선택에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는 조금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예, 두 종목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죠? 두 종목을 봤는 태움과 유니선이라는 회사를 보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태웅이라는 회사와 유니선이라는 회사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회사는 일단은 제가 우리 투자 전문가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은 아니다. 자,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서는 충분히 뭐 메리트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유니선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크게 확장을 해서 한번 본다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가격대가, 예, 강한 지지선을 동반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유니선과 태웅이라는 기업은 일단 재무 건전성은 풍력광 산업들이 오랫동안 풍력광이 침체됐거든요. 그 산업이 오랫동안 침체가 되었어요. 근데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충격이 완화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는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냥 향후에도 우리가 다음 내년에, 그죠? 내년에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나올지 아니면 보수당에서 나올지 아니면 여당에서 나올지 야당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 여당에서 나온다 그러면, 현 여당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보수당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린 뉴딜을 무조건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어떤 방향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전 세계에서 이제 그린 뉴딜, 즉 탄소 배출권을 제약을 하겠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겠다라는 측면이 이제는 대부분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린 뉴딜을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보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죠? 그 정책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치기는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업들도 향후에는, 그죠, 재무 건전성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예,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5분간 정도, 예, 우리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